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400 돌파하고 있고요. 코스닥 870포인트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 간단히 오늘 증시 체크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증시 간단히 보고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횡보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도약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시 딱히 많이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요. 기존에 드렸던 의견 보시면 이전에 그러니까 폭락 당시에 제가 17일 그리고 14일 그래서 8월과 9월달 증시 하락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 조금 밀렸었는데 그러면서 이번 최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악재가 많았는데 유럽 봉쇄의 가능성이나 미국 경제 부양책, 트럼프의 코로나 하지만 추세 회복이 좀 이루어졌고요. 또 안정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편까지 주가 증시 회복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패턴이 되겠고 이대로 간다면 다만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지금 천장권에 이렇게 되면 상승형 3봉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횡보 이어가면서 고착화 보이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중기적으로는 횡보 그리고 길게는 좀 불확실한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코스피도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선행하는 미래 지표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계 증시는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 어쩌면 한 번쯤은 폭락 신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고 지지라인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라인이 흔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두는 해주셔야 되겠다. 하지만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순서대로 10종목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면 6일부터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전에 드렸던 오늘 언급 못 드리는 다른 종목들은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6일부터 드린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긴 한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새우 글로벌입니다. 새우 글로벌이고요. 네, 6일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고 전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십자 캔들 돋지 않아 형성하면서 추세가 반전되거나 지속 가능성을 알렸는데 그래도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1 2평 종가 손절 대응을 추천드렸습니다. 단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11 2평 종가 손절 대응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추천드린 이후에 어쨌든 기본 차익권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대내외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단기 기본 차익권 도달 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 2평 라인 어떻게 받쳐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11 2평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출판사입니다. 네, 삼성출판사 단기 대응만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장기 추세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렸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트 자체가 하향 곡선으로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 완벽히 다지지 못했다는 측면 그 부분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역배열 국면이 있는데 장기 입형 배열을 마저 돌파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접근을 노려주시고 좀 길게 단중기 뭐 몇 달 혹은 몇 년씩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낮은 가격대가 오면 노려주셔라 라는 말씀이고 뭐 오늘도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LNC 바이오입니다. 자, LNC 바이오에 대해서 무상증자 관련 내용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걸 어제 약간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 날 최종 발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 보시면 크게 동향이 없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다 호재다 뭐 굳이 따지면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3자 배정이 제일 좋은 거고요. 3자 배정 유상 증자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타인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주주 말고 새로운 주주가 될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신규 이제 배정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무증과 유증 이렇게 그냥 되는데 뭐 유상은 말 그대로 유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고요. 무상은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건데 이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그 의미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타당하다면 뭐든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회사에서 그냥 돈이 딸려서 대출식으로 빌리는 그런 개념이라면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시면 9월 22일 날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날 공시했다. 신주는 1458만 주고요. 발행 주식주는 2187만 주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그죠? 그러면 이 붉은 날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크게 뭐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호재라면 호재지만 크게 영향을 또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세 뭐 유지 중인데요. 장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2평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네, 뭐 추가 의견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가고 있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특수건설. 특수건설 오늘 추가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모자랐고요. 그래서 차익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천 종가 손절 대응 혹은 뭐 부근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름대 하단에 위치해 있는 이 부근, 그래서 이 부근이 결국에는 손절가이자 지지라인이다. 그래서 부근에 접근하시는 게 용이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스타일이고요. 지금 추세가 조금 더 나와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 좋은데 뭐 안정화되지 않아 있어요. 바닥권이라는 거 한 가지만 있고 뭔가 지금 시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받쳐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종목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네, 올릭스도 굉장히 차트가 희한한데 전일 올릭스가 시가부터 좀 폭락한 채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회복을 확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또 윗골이 보인 채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패턴이고요. 저항이 굉장히 강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완전 무너졌다고 볼 수 없었고요. 지금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 볼 때는 좀 애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라인 받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요. 지금 68,500원 손절 드렸는데 네, 그거 이탈 없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마이크로텍입니다.
오늘도 추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로텍 되겠고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추세상 5일선 라인 잘 받쳐주고 있죠. 네, 종가 기준으로 이 라인이 이탈 마감되지 않는다면 계속 더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써니전자죠. 어제 드린 거고요. 오늘 좀 아쉽게 흘러갑니다. 아쉽게 흘러가는데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단중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실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더 보시죠. 보시고요. 그 다음은 강스템 바이오텍. 네, 이제 써니전자부터는 이미 이제 어제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네, 강스템 바이오텍도 일단 터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슈팅이 좀 급격한 V자 곡선을 형성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켜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하루 가지고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받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보시고요. 그 다음은 라닉스. 라닉스 오늘 대형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추천드린 이후에 오늘 시가가 3%대였지만 15%대 가까이 급등을 이뤄줬고요. 저희 기본 차익권은 물론 저희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반등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고 종목의 좀 특성이긴 한데 좀 저항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좀 많이 라인을 좀 많이 벗어나는 급등이 나오면 차익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상. 근데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셔도 됩니다. 아직은. 근데 저희 매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이 심한 종목이어서 위험하면서도 기대가 된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대로였어요.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올라와 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한 12,000 부근 해가지고 네, 부근에서 아마 지지라인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라인을 지지하면 또 추가 반등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이고요. 저희 기본 차익권에 아슬아슬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보시면 21만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길게 보실 분들은 20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희 기본 차익은 도달했는데 추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및 이전 추천드린 종목들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장 마감하고 또 좋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증시와 이전 추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 현재 시각부터 이제 무료 추천 및 분석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BC월드 제약 되겠습니다. 종목은 뭐 똑같이 그냥 일단 4개 가져왔고요. 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C월드 제약입니다. 일단 뭐 기업에 대한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면 BC월드 제약, 의약품, 마취통증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관련 영화 검색어로 알리코, 3일, 진양 등등의 제약 기업이 같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 국동제약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BC월드 제약, 매출액은 5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BC월드 제약의 이슈는
종근당과의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협약 체결. 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 현재 묶인 상황이 되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BC월드 제약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BC월드 제약 추천드리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존 박스권을 벗어났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기배열 라인들이 기존에는 상방으로 이어져 왔었고요. 장기 추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흐름을 좀 그려줬어야 됐는데 이 3월과 4월의 호재를 보인 뒤에 어느 정도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에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났고요. 혼조 양상은 결국에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기존의 62평 특히 강한 지지 흐름을 보였는데 이탈하면서 매물대까지 모두 저항으로 받고 밀린 모습이었고요. 나중에는 뭐 장기 2평 배열 라인까지 이제 지지를 받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횡보 흐름을 좀 이어왔습니다. 전고가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었고 박스권 매매였기 때문에 또 보시면 상단에는 구름대가 이렇게 물량 매물대와 함께 저항을 박혀 있고요. 지지라인 부근에는 장기 2평 라인이 박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든 아래든 아무 곳으로도 좀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 속에서 횡보를 좀 이어왔습니다. 근데 당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횡보를 보였고요. 보시면 뭐 대놓고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하방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단기 고점 구간마다 계속해서 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서 추세적으로 하향 패턴임을 알려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밀리다가 이 기존의 패턴을 좀 타개하는 흐름이 한 8월 정도부터 이제 이어졌고 이때부터 이제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 이후에 오늘의 반등은 기존의 하향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되겠죠. 오늘의 반등은 기존의 저항을 모두 돌파했고 심지어 기존의 하향 패턴을 이어가던 마지막 이제 원봉조차도 돌파 마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목마다 이제 과거 패턴을 어느 정도 회귀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게 캐릭터입니다. 종목의 캐릭터인데 과거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턴어라운드 또 횡보 보이다가 슈팅 턴어라운드 그런 패턴이 지금은 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추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기대가 충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 뭐 매물대도 돌파를 했지만 음구름대 역시 돌파했거든요. 윗꼬리가 길다는 측면은 오늘 차익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차익이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슈가 충분히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웨이브가 클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홀딩 분들은 지금 단가는 좀 높으세요. 그래서 기존 홀딩 분들은 2만 초반대 단가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될 텐데 23,95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뭐 갭 뜨면서 출발했는데 갭 뜨면서 출발했던 21,800 종가 기준 손절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 뜨면서 출발했던 시가 부근이 결국에는 전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면 급등 더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밀리는 패턴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BC월드 제약으로 저희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디스플레이. 많이들 좀 익숙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단기 뭐 접근하거나 단중기 접근할 때 자주 매매를 하셨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징은 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매집 패턴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지 디스플레이는 1,000원대를 깨고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증시 따라 회복 추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로 다시 조금 밀리면서 마지막 2평 지지라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음구름대가 하단에 깔려주면서 지지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었던 모습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슈팅을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물량 테스트 정도 나왔고요. 뭐 기존에 있던 저항대 돌파 시도 안 했고요.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거의 뭐 2달여간 되는 기간 동안 거래 없이 주가 횡보 흐름을 이어갔다는 측면 저희가 충분히 매집세로 의심을 해볼 만하죠. 실제로 이후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기 급등 이후에 밀면서 또 장난치는 모습이 있었고 이거를 기아 패턴으로 상승 샛별 패턴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현재 흐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요. 많이 올라온 건 맞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차원에서 대응과 중장기 차원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지금 좀 과하게 오버페이스예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차익 혹은 이제 슬슬 방향성을 탐색해 주시는 게 맞고요. 중장기 접근하실 분들은 22평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뭐 증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탈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추세 회복 이어갔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인지 디스플레이도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와 관련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뭐 6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92년도 설립해서 99년도 코스닥 상장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아닌 것도 같은데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뭐 이슈 보면은 사업 재편 승인 효과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인지 형제들도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재편 승인 효과, 수소, 네 그런 관련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100% 잘 알지는 못하니까 네 그냥 이 부분으로 키워드 잡겠습니다. 사업 재편 승인 효과, 네 머니에스라는 기사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디스플레이 현재 패턴은 워낙 고점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해서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돌파가 나온 모습이 되겠고요. 3650 돌파 마감하면서 지금 기존에 좀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홀딩 분들은 22평 대응 및 단기 접근 분들은 슬슬 차익 노려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22평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버페이스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3660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가 부근이 이제 5일 2평에 걸쳤는데 3240 종가 손절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5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5성 첨단 소재고요. 보시면 바닥권을 좀 안정적으로 형성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기존에 음구름대가 이제 양구름대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 보시면 뭐 장기적인 패턴으로 좀 봤을 때 장기적까지는 아니고요. 좀 긴 패턴으로 봤을 때 이때가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본다면 지금 역 3산 차트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헤드앤숄더 역으로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세가 턴어라운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V자 슈팅 나오면서 고점 인식이 고착화되었고 이후에 바닥 다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뭐 전고점 돌파 마감했고요. 또 신고가, 단중의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이 흐름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인가? 자, 이럴 때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만 좀 급등하다 끝날 패턴인가? 근데 단기적인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보다는 단기 접근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기존 홀딩 분들은 단기 대응에 우선 하시길 추천드리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이 종목 역시 단가가 2000 부근이어야 장투 가능합니다. 지금 단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단기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 2795 이하 매수를 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585 손절 대응을 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성첨단 소재 역시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슈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예민한 이슈예요. 보시면 지금 대마초 혹은 마리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 관련주로 현재 엮이고 있고요. 94년도 설립, 또 18년도 분할해가지고 현재 사명으로 가지고 있고, 매출액이 666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성분만 놓고 그냥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담배보다 사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덜 시켰다면 사실 담배보다 해로운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약이란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는 뭐 마리화나 이슈가 있고요. 인지 디스플레이는 뭐 사업 재편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이 남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플리토 되겠습니다. 플리토는 일단 먼저 내용부터 체크를 좀 할게요. 자, 플리토는 보시면 2012년도 8월에 설립되었고요. 집단지성 플랫폼, 그러니까 AI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언어 관련 AI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뭐 20억 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벤처 기업이 되겠고, 지금 뭐 인공지능 번역기, 뭐 유튜브 자막 번역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슈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뭐 AI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리토 AI 인공지능 번역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리토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기존에 자 보시면 전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과거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투매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차익이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는 이평 배열 라인 속에서 저항 때도 좀 강했고 윗꼬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추세를 잃어버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박스 추세 이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주가 관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 윗꼬리가 길다는 거는 이때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본전권에서 정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 물량이 과거보다는 좀 적었어요. 이때는 보시면 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뭐 영망치 형성을 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몸통과 꼬리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사실은 좀 수급이 조금 더 받쳐줘야 더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고점 돌파하면서 추세가 지금 최근 몇 개월간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반등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고 종가, 단중기적으로는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흐름 역시 이평 배럴라인들이 이제 밀집되면서 능축된 파워가 지금 터질랑 말랑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제 기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 추천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000원이고요. 그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면 되겠고, 기존 홀딩 분들은 반등시 차익도 좋고요. 아니면 더 보신다면 지금 박스권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박스 있죠. 해서 라인이 대략 12,000, 박스 대응 시 1.2만에서 1.6만. 네, 참고해서 고점과 하단 참고 대응을 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 현재가 기준으로 보시면 14,500원 종가 기준 손절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목표가는 모두 마찬가지로 3%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여러분들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내일 쉬는 날이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